우리 이제 등선량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소 도즈 커브. 인체는 3차원 최적 내 선량을 같은 지점으로 연결해서 등선량, 등고선 예를 들었죠. 같은 선량의 퍼센테이지를 PDD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는 PDD 100, 200g가 나오는 곳, 100g가 나오는 곳, 170g가 나오는 곳, 160g가 나오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온 거다. 최대 선량, 기준 깊이 선량이 대하여 각 지점의 상대적인 것이다. 자, 4메가볼트 X선의 TM은 우리가 물 수중에서 1cm라는 걸 놨어요. 그죠? 에너지 곱하기 4분의 1이니까요. 그쵸? 자, 1cm 깊이라는 거예요. 자, 이 4메가에서 1cm, 여기가 지금 1cm라는 가정이라서, 자, 근데 주어진 선량이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1cm 깊이에서 200g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최대니까 t n분의 t 곱하기 100%가 PDD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200분의 200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100%가 되는 거죠. 이 100% 대비 어디까지냐? 만약에 여기가 100이다 치르면 어떻게 돼요? 200분의 100이니까 여기는 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50%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최대 선량이 200g일 때 어느 지점에서의 160g였다면은 PDD 백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간단하죠. 이제는 할 줄 알아야 돼. 자, DM분의 160 DD 곱하기 100%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계산해줘야 되는 내가 4, 5, 20, 4, 4, 16 곱하기 100.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안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백분율이 나오더라 되어 있습니다. 등선량 부품 곡선에서 우리가 SSDP, 선원으로부터 피부까지의 거리, 선원으로부터 축까지의 거리, SAD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면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인체의 어느 축까지의 거리. SSD법, 신부 선량을 산속의 중심 축상의 최대 선량 지점의 선량 기준을 그린 것이다. 빔의 방향에 관계없이 고정된 SSD로 추루할 때 이용 SSD법은 우리가 표면, 피부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피부까지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일문조사, 자, 표면이니까 전자선을 또 많이 사용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SAD법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피사체의 중심 축상의 일정 거리를 표준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 치료나 고정된 등 중심 치료, 즉 신부 종양이나 다문 조사, X선 치료에 이용된다. 종양에 있는 부위의 처방 선량을 40g 줄 때 피부 아래에는 더 큰 선량이 조사된다. 그래서 SAD는 다문조사의 실행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 치료 방법인 일문조사나 이런 것들 또는 표면이니까 전자선 이런 것들은 SSD법이고 그 외의 치료법은 다 SAD법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문조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방사선 치료에서 뭔가 이유를 물어보면 다 뻔해요. 뭐다? 종양에는 최적의
시사설량을 주고요. 그죠?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문조사 왜 하겠어요? 종양에 더 시사설량 주고 정상 조직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종양엔 처방설량, 시사설량을 주는 거고 정상 조직은 용적설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각이죠. 지금 뭐예요? 분배한다는 거죠. 자, 공간적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상 조직은 나눠갖고 종양은 집중적으로 받는 거죠. 정상 조직은 나눠서 1씩 받고 종양은 4를 받게끔 하는 거죠. 종양이 신부에 있는 경우 일문조사하면 최대 설량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일문조사로 한 군데서 때려서 이렇게. 그쵸? 그럼 최대 설량은 표면에 근접한 거에서. 그쵸? 우리가 그럼 여기서 25, 25, 25, 25를 주면은 여기에 가는 거랑 여기서 100을 한 번에 줬을 때 여기 가는 거랑 어떻게 됐어요? 정상 조직에 더 많은 설량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 100을 줬으면 어떻게 여기서 일단 80은 받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90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25 하니까 20, 19, 18, 17 들어가니까. 오케이? 음. 자, 적분설량이라는 거 1학기 때 많은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적분설량은요, 단위가 중요해요. 자, 그레이, 센티그레이 또는 킬로그램 그레이, 용적, 면적, 용적 면적의 평균 흡수설량의 곱이다. 용어로 곱이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g이고 센티니까 둘 다 1000을 곱했더니 킬로로 바뀌고 그레이로 바뀌었네요. 우리가 그램 곱하기 센티그레이거나 킬로그램 곱하기 그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적분설량은 에너지에 따른 조직에 전달된 총 설량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계획 시 에너지 선택에 유용해서 사용된다. 에너지와 용적 설량 관계. 광자선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적분 설량이 감소되고 전자선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적분 설량이 증가된다. 서로 반대더라. 전자선은 투과력이 약해 광자선보다 적분 설량이 감소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중에 설량의 분포에 대하면 더 많이 배우는데요. 광자선은 뭐예요? 광자선은 우리는 X선 또는 어떤 거? 감마선이에요. 그쵸? 이 광자선, X선 감마선이라는 것은 일단 힘이 세요. 힘이 세다는 걸 좀 고급적으로 우리는 투과력이 높다 그래요. 자, 투과력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전방으로 뚫고 가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광자선은 X선과 감마선인데 전자선에 비해서 힘이 세고 투과력이 세고 앞으로 전방으로 가는 힘이 크다. 자, 이 말을 뭐냐면은 어떠한 물질에 이렇게 있어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일정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4메가볼트 X선은 어떻게 돼요? 방사선을 쏘면은 자, 빨간선 3메가 X선이에요. 얘는 출발해서 만나면서 퍼져요. 오케이? 자, 모든 똑같은 거에서 다음은 10메가. 10메가 X선은 자, 가다가 들퍼져요. 왜? 투과력이 높으니까. 지금 어디로 퍼졌어요? 이 벌어진 게 뭐예요? 이거를 측방산란. 그쵸? 용적 소량은 제가 뭐 생각을 했어요? 전 적분사량 에너지에 따른 조직에 전달되는 총 에너지에 따른 막 이렇게 결국은 용적은 뭐다? 면적이다. 체적, 볼륨이죠. 어떤 게 더 방사선과 물질과 만난 면적이 더 크냐 안 크냐만 따지면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4메가, 10메가 어떤 게 면적이 커요? 옆으로 측방산란을 해버리니까 4메가볼트가 더 많은 면적을 만나는 거예요. 자, 4메가볼트 X선은 이만큼 만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0메가볼트 X선은 이만큼 만났잖아요. 그죠? 4메가가 측방산란으로 이만큼 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높을수록 접근설량, 다시 말해서 면적이 감소한다. 이해됐죠? 이유는 측방산란 때문이다. 오케이? 자, 전자선은 에너지가 높아야 증가한대. 이 말은 전자선이라는 애 자체는 어떻게 돼요? 전자선이라는 자체가 투과력이 너무 약해. 비정이 어떻게 돼? 비정. 전자선의 비정 앞에서 필기했습니다. 전자선의 비정은 에너지 얼마? 2분의 1. 그렇죠? 그러면은 밑에 보자.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20메가 일렉트론 볼트. 자, 10메가 해도 5cm 가는 거고, 20메가 해도 10cm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 배 만져보세요. 배 두께 5cm 미만이다. 그쵸? 자, 배 두께 10cm 미만이다. 10cm 미만이실 수 있어. 5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즉 뭐예요? 우리가 인체 두꺼운 부위인 체스트나 이렇게 복부 이런 곳 또 하다못해 라테럴로 보자고. 라테럴 포지션일 경우 오른쪽으로 입사해서 왼쪽까지 입사하는데 내 양쪽 어깨 너비가 20cm 미만이다.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20cm를 투과하려면은 전자선은 40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에너지의 2분의 1이 비정이니까. 즉 뭐예요? 광자선은 일단 인체에 투과하면은요, 인체를 다 투과를 합니다. 근데 전자선은요, 에너지에 따라 10메가는 이만큼밖에 안 가고, 인체에서 흡수가 이루어지고, 전자선은 이만큼 가고, 더 깊이 가죠. 그리고 15, 18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5, 10, 15 이렇게 간다고. 밑에 20 됐으니까 20 해야겠다. 20,
뭐 25 이런 식으로. 즉, 전자선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낮으면 일단 인체를 투과하지 못하고 인체에서 머무른다. 즉, 인체에 만나는 면적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적기 때문에 면적이 적다. 그래서 이 면적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광자선은 일단 우리 몸을 다 통과하는 건 똑같아. 근데 옆으로 얼만큼 더 많이 가냐 싸움이야.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하면은 체스트 검사해도 저에너지 X선으로 검사해도 X선이 내 피사체 뚫고 필름에 도달하니까 X선 이미지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전자선은 우리 인체를 투과하지를 못하는 에너지 영역대가 크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광자선에서는 측방산란, 전자선의 비정에 따라서 면적. 그래서 전자선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면적이 증가된다. 비정이 멀리 나가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의 2분의 1이었으니까. 광자선은 에너지가 높건 낮건 우리 인체는 뚫고 지나가는데 에너지가 높은 애가 힘이 좋고 투과력이 좋고 전방으로 뚫고 가는 힘이 크니까 측방산란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적어진다. 다시 말해 에너지가 낮으면은 측방산란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측방산란으로 인한 뭐가 증가한다? 면적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가 클수록 적분 설량을 감소한다. 즉 어디서? 광자에서. 오케이. 한번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잠깐의 쉬고 자, 들어갑니다. 자, 공중설량 에어드로즈 DA는 산속에 뭐가 주게 돼서 여러분? 제 추가 자료예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 없어요. 따라오면 생각하세요. 중심 척성의 랜덤 어느 한 점에 우리가 측정하는 거다. 이때 1차 선만 측정했다고 가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 선상의 어느 한 점을 TA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면 선량은 우리가 이 표면에 형성되는 선량을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TA 더하기 dP 여기서 dP는 백이죠. 어느 일정한 지점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방산란을 의미하더라. 자, 표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낮아야 되고 조사야 크기가 증가, SSD 감소, 필터의 원자 번호가 낮거나 두께가 낮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방사선 에너지가 낮으면 장파장 에너지가 낮으면 장파장의 함유가 증가돼요. 자, 장파장은 투과력이 낮은 애들이 됐죠. 산란성 같은 애들이 증가돼서 후방산량이 증가되고 전방산란으로 가는 애들이 적어서 표면산량이 증가하더라. 이론에서 스킨 스프링 이펙트, 피부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에너지를 증가시켜야 된다. 피부를 보호한다는 것은 치료 부위가 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이왕이면은 전자선으로 우리는 피부를 치료한다. 최대사량 Tmax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팁 X는 우리가 어떤 물질의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어느 깊이에서 그 최대 산량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낮은 에너지라고 하는 400kV 이내에서는 우리가 피부의 표면에 그것을 표면에 형성되더라. 뭐가 최대 산량이 형성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방사선 치료학에서 높은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400kV 이상의 광자의 경우에는 2차 전자의 비적 전자 평형이 형성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구간, 빌드업 구간까지 지나서 일정 깊이에서 어떻게 된다? Dmax가 형성되더라. 다시 말해서 400km 이상일 때 어느 깊이에서 심부설량 중 가장 큰 심부설량이 최대설량이 되더라. 최대설량은 우리가 X선일 경우, 전자선일 경우 알 수가 있다. X선의 경우 우리가 표에 나와 있듯이 10MV 이하일 경우 에너지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했었고 전자선의 경우 일렉트론 문화 같은 경우 에너지 곱하기 5분의 1로 Dmax가 형성되더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신부설량 TD를 바꾸는 인자 중에서는 이런 인자들이 있다. 똑같이 에너지, 필드 사이즈, 치료거리, 필터의 원자번호, 그 다음에 입사 각도, 그다음에 입사체 크기, 추가적인 좀 내용도 있고요. 여러분 4번까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요. 뒤에 나가서 보면은 후반부에 나와요. 신부 설량 배분율, 조직 공중 설량비, 조직 팬텀 설량비, 조직 최대 설량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하고 지금 단원에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금 봤던 거 요거 정리해서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요거 정리해서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요거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정지 버튼 누르고 있죠? 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사진 찍어 선반 학생들 여기 점 있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제 에너지 곱하기 4분의 1이더라. 자, 오늘 지난 시간하고 해서 배웠던 것 중에 물론 이 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치료학에서 몇 없는 계산 공식 문제가 거의 여기서 많이 나와요. X선의 에너지는 4분의 1, 전자선은 에너지의 5분의 1. 여기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빌드업 깊이. 즉, 여기에 dm이 형성되더라. 그죠? 자, 전자선의 최대 비정은 에너지 2분의 1. 전자선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자선의 유효 비정은 80%일 때 3분의 1. 자, 90%일 때 4분의 1. 자, 여러분 90%일 때 3분의 1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100%, 90%, 80%, 90%가 더 낮은 데 있어요. 80%가 더 깊은 데 있어요. 그죠? 더 깊은 데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더 깊은 데 들어가려면. 그렇죠. 작은 수로 나눠야죠. 그렇죠. 10메가 곱하기 3분의 1, 10메가 곱하기 4분의 1, 2.5, 3.333. 그쵸? 2.5 깊이가 어디예요? 더 표면이죠? 3.3이 더 깊은 데 있죠?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아니면은 8 작은 수, 9 큰 수, 큰 수. 오케이? 3보다 4가 크고 8보다 9가 크잖아요. 큰 수, 큰 수. 근데 여러분들 4분의 1은 작고 3분의 1은 더 작은 수죠.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만의 방법을 생각하세요. 제 방법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전 학교 다닐 때 헷갈려서 8, 3, 작은 거, 큰 거, 큰 거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80%가 더 깊은 데 있으니까 3분의 1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에너지가 높을 경우, 도사회가 클 경우, 치료거리가 클 경우, 필터 연접원이 클 경우, 이 대표적인 네 개에 대해서 모두 클 경우 각각 자, Y축을 인자로 두고 X축을 우리가 배우는 선량의 종류로 두었을 때 인자가 다 올라갈 경우 각각의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더라. 하나만 떨어지더라. 두 개 떨어지더라. 즉 떨어지는 것은 이거 세 개밖에 없더라. 나머지 다 올라가더라. 자, 외우는 거 기말고사 영문 매우 쉬워요. 90까지 끄고 가려면은 왜 그런지를 한번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표를 머릿속에 그림을 넣는 것은 단기 기억장치에 넣는 것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DD에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